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폴리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전에도 그 게더 프로그램 자체가 다운이 돼 버렸어요. 튕겨가지고 한참 동안 못 들어왔는데요. 이 폴리버스가 게더라는 곳에 어떤 서버 공간을 빌려서 그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폴리버스가 문 닫을지 모를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최근 들어서 여기 계신 몇몇 분들이 생각입니다. 이게 만들기는 안철수 후보님이 만드셨는데 지금 상황이 좀 모호해졌죠. 그 단일화 하고 나서부터 참 폴리버스의 이 위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사실 좀 망설여지기도 하고, 저도 한 2달 동안 여기 안 오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때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폴리버스를 함께 하셨던 그 분들을 기억하는 추억하는 그런 관점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폴리버스는 가상현실 공간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 공간 자체가 네트워크가 워낙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가 구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들과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예전부터 있어 왔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게임 같은 거, 온라인 게임 보시면 자신의 그 아바타가 그 멋진 옷을 입고 칼을 들고 이렇게 전장에서 그 싸우죠.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가상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폴리버스는 가상현실 공간에 만들어진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폴리버스 망하기 전에 적어도 그 여기에서 누군가는 뭔가를 했다는 걸 좀 남기고 싶었어. 자, 일단 그 폴리버스는 이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제 창에 여기 밑에 모니터 그림 누르면 뜨죠. 여기서 이제 제 컴퓨터에 있는 그 특정한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방금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내가 갔지. 이거 폴리버스 안 사먹고 튕겨버렸다. 여기 있구나. 이 메타버스 PPT. 예. 이렇게 PPT 같은 걸 띄울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띄운 게 그 폴리버스 안에서 다른 분들이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보여드리려니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이게 지금 이렇게 폴리버스 안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가상현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이거 제가 영상 찍을 때 만들어 놨던 겁니다. PPT로. 그러니까 메타버스는 이제 그 설명을 보면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 세계를 일컫는 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주의해가 메타버스가 아니다. 이건 그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해갖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메타버스라고 막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가짜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가상 세계라는 이게 네트워크가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빠른 속도의 어떤 그 통신 5G를 이용한 빠른 속도, 그리고 컴퓨터의 그 저장 공간이 많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요. 이런 그 빠른 컴퓨터 환경으로 인해서 가상적인 공간에 현실 세계와 비슷한 뭔가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봤을 때 핵심은 가상 세계라는 얘기가 포인트가 아니고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상 공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공간 자체만 있어가지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뭔가를 공유를 해서 거기서 뭔가 행위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메타버스가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폴리버스라는 이름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추측컨대 폴리틱스 정치적인 이런 단어와 메타버스 이게 이제 합쳐져 가지고 폴리버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기를 보통 우리가 폴리버스라 칭하거든요.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버스는 이제 언제 만들어졌냐면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갑자기 대형 버스를 사가지고 그 대형 버스 옆면에다가 메타버스 해갖고 매주 타는 버스, 그 주말마다 버스 타고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거를 그 메타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게 좀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가상 그 4차 세계 뭐 이야기를 하니까 메타버스가 유명하니까 그 유명세를 타려고 이제 이재명은 메타버스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또 이쪽에 전문가시잖아요. 그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니까 투자해갖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미국의 무슨 그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에 이름 잊어버렸지만 저는 거기에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께서 이제 이재명의 메타버스는 가짜다. 내가 만든 이게 진짜 메타버스다. 이 발음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메타버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 공간을 만들고 이걸 이제 만천하에 안철수의 메타버스가 진짜 메타버스다, 가상현실이다 하려고 이제 기자들 얘기 쫙 모아놓고 그 나중에 그 찾아보시면 신문기사 나옵니다. 여기 지금 국힘 당원 오렌지부터 해서 이렇게 폴리 이제 망하는가 닉네임 붙이신 이분들 쭉 이 자리에 기자들이 기자 닉네임을 붙여갖고 뭐 경향신문 아무기자 뭐 조선일보 아무기자 이렇게 해갖고 기자분들이 쫙 이렇게 있고 이제 안 후보님 여기 제가 있는 자리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 메타버스에 대한 소개를 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여기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 다음 조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무사님 여기 사회자석에 계시는 무사님 이따 20시 땡땡에 칠레전 했는데 여기 축구 중계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평가전 하는 그거 이제 이 닉네임을 그 방송 안내를 붙이셨습니다. 여기 지금 무사님이 닉네임을 보통 여기서 칭합니다. 실명이 아니고 그 닉네임으로 무사님이 이제 그 여기 계셨어요. 저보다 먼저 오셨어요. 저도 이제 그 메타버스 하니까 신기해가지고 들어봤는데 이제 안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가 메타버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뭔가 싶어 들어왔는데 오니까 그때 한 3명 정도 옆 밑에 계신 사사님하고 무사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기억에 새벽에 들어왔는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뭐 들어와서 뭐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마이크 잡고 연설도 할 수 있고 영상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요 공유 한번 해볼게요. 대본이 없으니까 방송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 그냥 영상을 기록한다 남긴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만든 영상을 여기서 그대로 누르면 다른 분들 여기 계신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에 남는 영상이 이 영상 좀 오래되긴 했는데 메타버스 도전기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문제놓고요. 제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지금 사람 몇 명이 없죠. 이때 무사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폴리버스를 돌아다니면서 메타버스가 뭔지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 이제 그때는 안국모에 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은 안국모 강퇴돼 버려갖고 안산모가 있는데 특히나 이 카페 소개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캐릭터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접속 방법부터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소개 영상 같은 거를 제가 만들어서 유튜브에도 홍보했습니다. 이제 이 폴리버스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그 영상 공유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 많은 분들이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 모르셨겠지만 이 폴리버스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들이 이제 그 무사님이 만드신 카페에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카페를 보면 폴리버스 역사가 다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폴리버스 나오죠. 여기 저 안철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줄여갖고 안사모 이렇게 됩니다. 원래 최초에는 폴리버스 무슨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폴리버스의 백업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카페에 기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폴리버스는 저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에 이제 막 떠들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아쉬워가지고 기록으로 남기자. 그래서 이제 무사님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사님이 이 카페에다가 지금 저 안사모 카페에 보시면 매니저가 무사님이죠. 회원수가 727명입니다. 그 앞으로 아마 제가 예상하기에 안철수 의원님의 가장 그 큰 도움이 되는 카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 메뉴에 보시면 뭐 자유 게시판 같은 데는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씁니다. 그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크게 보는 부분은 그 안지님들과 동맹 맺기 여기 보시면 안철수 의원님을 지지하는 여러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어디 있냐면 있죠. 마당을 나온 아재 유튜브 이렇게 누르면 이제 제 유튜브 채널로 링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안사모의 강력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대선 때 가장 아쉬웠던 게 안 후보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다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단합된 힘 이게 조금 약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안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여러 뭐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여러 분들을 다 링크로 연결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직 활성화가 좀 덜 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안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연결할 수 있다는 그 의미를 높이 평가를 하고요. 제가 좋게 봤던 겁니다. 안사모를. 저는 안사모의 어떤 뭐 운영진이 아니고 그냥 개인 회원인데 제가 봤을 때 안사모 좋았던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폴리버스 자료실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폴리버스 역사가 다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지금 안사모에 실제 있는 거 제가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건 제 창인데 이 폴리버스 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띄우는 게 그대로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편의상 지금 이제 보기 편하게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폴리버스 접속 방법부터 해가지고 요 링크 누르면 접속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 제가 만든 영상도 이 링크 해놨네요. 폴리버스 체험기 해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이것도 링크를 그 무사님이 연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저도 지금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보시면 국민의당 폴리버스 일정표 이렇게 해갖고 나오죠. 이 부분이 폴리버스 역사입니다. 말 그대로 시간대별로 무사님이 안 후보님 어떤 이 일정표 같은 거 이런 거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서 누가 뭐 했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다 요약해 갖고 기록을 해 주셨어요.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폴리버스 참관소가 아니건 뭐죠? 무사님 직접 느끼신 거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런 거 있죠. 경향신문 조문희 기자 폴리버스 방문 사진 찍음 이런 거. 요건 이제 뭐냐면 이 폴리버스 안에 저 뒤에 저 뒤에 가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휴게실 같은 이름 잊어버렸는데 휴게실 같은 그게 있었는데요. 거기 가면 지도가 어디 있더라. 지도 있죠. 있네요. 준비된 미래 캠프 여기 가면 그 커피숍도 있고 그다음에 그 휴게실 같은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기에 그때
경향신문 그 전문위 기자라는 분이 여기 휴게실에서 그 안철수 후보님은 안철수 의원님은 여기 들어오실 때 닉네임이 안철수입니다. 딱 그 입는 옷이 있어요. 딱 항상.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닉네임이 뜨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바로 알아보고 쫓아가요 그쪽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휴게소에서 그 경향신문 전문위 기자하고 그 안 의원님하고 그다음 국민의당이라는 닉네임 붙으신 분,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당 관계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얘기를 이제 그 폴리버스 회원이 지나가다 본 거예요. 봐갖고 캡처 떠가지고 안철수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그 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이 경향신문 전문위 기자분이 폴리버스에서 이제 그 안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기자회견하는 그거를 우리 폴리버스에 계신 분이 누군가 지나가다가 캡처 사진 찍었고요. 그건 이제 무사님이 올리셨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경향신문 조문희 기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버스에서 그 아바타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했는데 그 내용이 실제로 기사가 났다는 얘기 이렇게. 보시면 경향신문 전문위 기자가 기사가 썼다는 얘기입니다. 적폐교대만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의 불행, 개혁 나서겠다. 이 인터뷰를 어디서 했느냐? 아까 폴리버스의 그 휴게실에서 그 안철수 아바타하고 조문희 기자 아바타가 만나가지고 국민의당 아바타까지 세 명이서 이제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이 인터뷰한 내용이 실제 기사에 난 겁니다. 이게 여기서 폴리버스에서 이루어졌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진까지 그대로 나왔죠. 아, 경향신문 기자가 조금 폴리버스 소개를 좀 해줬네요. 요렇게 나온 거 여기 있죠. 요렇게 해서 이제 기사 난 것까지 또 무사님이 정성스럽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요런 걸 하면 폴리버스에 참여가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는 뒤에 그 나올 겁니다. 폴리버스에. 여기 밤 8시에 각 단체 공지해갖고 폴리버스 집합에 70명 도전합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 막 노력같이 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아마 가장 많이 모였을 때가 77명인가 70명대 한 넘겼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인원은 잘 모르겠네요. 그 인원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때 되게 기뻤습니다. 그 다음 여기 폴리버스 댄스 연습 요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요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린 건데 간단히 조금만 들어볼게요. 우리 안 대표님 동행 노래 들으면서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 이제 그 일동을 하는 요걸 이제 연습해 본 겁니다. 1차로. 그 다음 안철수 이름이 떴습니다. 이거 있죠. 이게 이제 어디 갔노? 있죠. 안철수 요런 옷 입고 안철수 요런 닉네임 나오면 여기 실제로 안 대표님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누군가 발견을 한 겁니다. 또 이따 보면 여기 이제 폴리버스 여기 보면은 이 접속하는 여기 현재 접속자 닉네임이 쭉 나오잖아요. 여기 안철수 이렇게 떴단 얘기예요. 채팅할 때는 여기 보면 되고 요렇게 했을 때 여기에 안철수 뜨니까 누군가 또 요걸 발견해가지고 캡처를 떴어요. 안철수 떴죠. 뜨니까 이제 이게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팔로우 기능이 있어가지고 가만있어 봐. 이 창도 잘못 만지면 튕긴다. 조심해야 된다. 잠시만요.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조작해서 들어가지고 요거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팔로우 해갖고 이 캐릭터를 딱 찍으면 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진짜 안 대표님이네요. 어디 계시냐고 묻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아까 봤던 휴게실 쪽에 가면 요 위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안철수 있죠. 써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안 대표님이 통화 중이셨어요. 기자하고 통화 중이셨는데 찾아갖고 우리가 다 몰려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사님도 있고 뭐 건부치님 음악 많이 틀어주셨던 분인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지금 유대팔님, 연필님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둘러싸가지고 이제 이 그 뭡니까 유명한 연예인 떴다 이렇게 하듯이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둘러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 대표님 통화하시고 나서 바빠갖고 바로 사라지셨어요. 여기서 짠 하고 그냥 싹 사라져 버렸죠. 조금 아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만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이 그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냥 한번 쭉 봅니다. 그다음에 폴리버스 질문지 요건 뭐냐면 언젠가 그 안 대표님이 안철수 의원께서 폴리버스에 나타나시면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질문지를 만들었습니다. 해갖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지도 막 만들어 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질문까지 하지는 못했고요. 우리끼리 했던 여기 2차 댄스 현상인데 이때도 사람이 좀 많았죠. 1차 연습하고 나서 그다음 이제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댄스를 조금 더 간략히 한번 볼게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 가끔씩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갖고 같이 했다는 여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동행이라는 노래는 그 안 후보님 지지하시는 분들 들으면 상당히 느낌이 강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울컥해지면서 그렇게 나쁜 기분은 아니에요. 되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율동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 무사님이 정말 열심히 해놓으셨어요. 기록해가지고 보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새벽 1시부터니까 밤새 24시간 무사님 여기 대기하셨다고 보시면 되죠. 이 거루터기님도 그 라이브 방송 하시던 분인데 마이크 잡고 제가 하는 것처럼 마이크 잡고 사회도 많이 보셨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 주제별로 이 아재 역사 이 역사벌스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 보면서 그다음 일정들 저하고 거루터기님이 댄스 연습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뭘 했는지에 대한 시간대별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면 01시부터 해가지고 23시까지 다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23시 그 무사님이 계속 여기 폴리버스를 지키셨다는 얘기죠. 대단하십니다 정말. 나중에 폴리버스 어떤 그 출석상 혹은 뭐 감사패 같은 거 하나 줘야 된다 진짜. 자, 그 다음에 게드타운 더 깊이 알아보려면 이건 뭐죠? 게드타운에 대한 어떤 설명 같고요. 폴리버스 이모티콘 요거는 아마 누군가가 만들어 줬던 것 같은데요.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브랜드님 축사 요거 있는데 요건 그 저희가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3차까지 했는 건 제가 기억이 나는데 4차까지 했나? 하여튼 그 폴리버스를 좀 활성화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고 안 후보님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그리고 그 행사할 때 브랜든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그 말씀을 참 잘하세요. 그 전문적인 지식도 있으시고 한 새벽 2, 3시까지 뭐였더라? 드론에 대한 강의도 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1차 이벤트 할 때 그때 축사하셨던 그 내용을 작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지금 폴리버스 게릴라 행사 풀 버전 해갖고 나오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참여하신 분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폴리스 광장 아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님이 새로운 정치를 이곳 국민 폴리버스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만 해도 예, 그 저희들이 폴리버스가 어떤 정치의 새로운 어떤 하나의 그 패러다임으로 될 줄 알았어요.
코로나 시대에 가장 그 앞서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네, 응원. 저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절망을 했고 지금 사회 보신 분이 허드슨님이라고 그 이번에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 후보님 북 콘서트에 상상에서 직접 벗어나 이 그 현실을 참가하셔갖고 직시하고 질문까지 하셨던 불편한 분입니다. 진실이라도 이 수면 위로 그 끄집어내서 사회를 저희가 보셨고 토론하고 공유하고 역사님 영상도 같이 보고요. 게릴라 이벤트에서 정직하고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한다는 데 필요합니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지자들이 이제 함께 뭔가를 한다는 카드 그런 형식으로 의미가 있었던 이렇게 것 같아요. 글을 이게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2부까지 있는데 하루에 2부에는 저도 참여를 합니다. 역사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행사했던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또 그 안 대표님이 여기 폴리버스 오셨을 때 여기 그 제가 있는 자리 여기서 그 무대에 서 가지고 직접 사회 보셨던 그런 큰일 났다. 또 화면 돌아가나? 네, 그렇죠. 여기 있는 요 자리에서 그 안 후보님 직접 서가지고 제가 밑에 이렇게 있었고 그때 아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직접 대화하셨던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요. 화면 조정이 잘 안 돼갖고 지금 제가 예. 창이 두 개다 보니까 좀 헷갈리네요. 일단 그렇게 오셨고 그 다음에 2차 이벤트 하기 위해서 광고했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영상 올리는 것도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폴리버스 폰으로도 문자 채팅도 된다고 해 놓으셨고 폴리버스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무사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폴리버스에서 이 영상은 뭐죠? 수익의 목적, 시세 차익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양보하려면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집을 자축하고 있습니다. 폴리버스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폴리버스 소개해 주시는 거네요. 무사님이 독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해갖고 지금 무사님이 그 폴리버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일상적인 화상 채팅, 음성 채팅, 문자 채팅, 그러니까 채팅이 다 가능하다. 그 일반 우리 카페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카페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 영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다음 광장 집회, 이건 이제 그 마이크 잡고 혼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 뭐 여러 사람이 토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저희가 했던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기자회견도 가능하고, 뭐 프레스 센터 뭐 이런 것들, 1대1 스터디, 뭐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을 때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면 쉽죠. 뭐 상품 판매 이런 쪽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람만 많다면.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행동, 활동, 그 다음 뭐 국민의당, 지금은 국민의당이 없어졌죠. 국민의힘 뭐 그 무슨 집회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폴리버스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제 폴리버스를 가장 그 오랫동안 직접 이렇게 뭐 관리하다시피 하신 무사님이 내리신 2021년 12월이니까 12월 말이니까 이런 것들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많은 것들 할 수 있는 이 폴리버스가 왜 활성화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남기는 합니다. 좀 많이 아쉽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도 언제 문 닫을지 모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망해가는 폴리버스를 보면서 누군가는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서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밤새워가면서 뭔가를 했다는
이런 기록은 좀 남겨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는 거고요. 이제 요건 가장 최근입니다. 제가 계속 이때까지는 제가 없었고, 제가 다시 등장했을 때가 아마 요때인 것 같아요. 저하고 역사님하고 마이크 잡고 이제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때 2022년 3월 13일 날 거의 한 2개월 넘게 못 보다가 만나가지고 막 떠들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이거는 무사님이 폴리버스에서 뭔가 한 거 찍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함께 영화 보던 그런 거고, 그 다음 요게 이제 2022년 5월달에 요때 제가 폴리버스에서 마이크 잡고 떠들었던 것 같으네요. 제가 막 열심히 이야기를 했는데 무사님이 녹화를 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이때 북한에 코로나가 많이 퍼졌다 그러길래 코로나가 심하면 우리가 좀 도와주고 남북 대화 뭐 이렇게 해서 통일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을 한꺼번에 쏴버렸다는데 지금 대화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아까 그거 아니고 아까 여기 아니고 역사님하고 저하고 만나가지고 마이크 잡고 역사님하고 어떤 같이 대화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저도 말이 많은데다가 역사님도 말이 많거든. 그래서 둘이 말 많은 사람 둘이 모아놓으면은 그렇죠. 그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됐을 때 차기 대통령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니다. 법조인이 2번 연속 대통령 하는 거는 반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 후드님이 유튜브 최근에 하시기 때문에 그 유튜브 영상 만들 때 저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영상 좀 많이 만들어라고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드님이 실제로 영상 만드셨어요. 이런 거 링크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안녕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잘 만드셨어요. 둘, 셋. 뽀짝뽀짝뽀짝. 이런 그래? 애들 영어 배우기 딱 좋은 이런 영상. 그다음 뭐 영화 보는 이야기들. 그다음 이제 제가 했던 게 나는 왜 안철수를 지지하는가 이 영상이 이제 최근에 제가 했던 영상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모 카페 뭐 관계자는 아니지만 이 폴리버스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폴리버스가 정말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많은 분들을 만났었습니다. 지난 이벤트 할 때 거의 한 70명에 육박하는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만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만났고요. 그 다음 제가 만나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분, 대부분 다 기억에 남지만, 여기서 마이크 잡고 안 후보님 지지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닉네임을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그 많은 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옆집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때 제 기억에 지금 마당을 나오나지 제가 있는 자리보다 약간 뒤쪽에 여기 나무 서 있는 요쪽에 옆집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한 이틀 동안 계속 보이셨던 것 같아요. 한 24시간 정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제가 그때 무사님 계시는 사회자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계속 이렇게 닉네임이 보이길래 그냥 타고 이제 약간 느낌이 이상했는데 나중에 마이크를 딱 잡으시더라고.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서 그분이 자꾸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제 기억에 남는데요. 연세가 좀 되시고 안 후보님을 지지를 오랫동안부터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 나중에 유튜브 채널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오래전에 안 후보님이 정치에 처음 입문하실 때부터 지지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는 이틀 동안을 여기서 폴리버스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신 겁니다. 가만히 지켜보신 거. 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때 그때인데 마이크 잡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일단 안타깝다는 겁니다.
왜 안철수는 여기 나타나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왜 여기에 안철수가 없냐, 이거를 비판하셨어요. 그 제가 사회자석에 있으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이제 주로 이런 논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여기 참여할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또 운영진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뭐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괜히 막 혼났는데, 왜 안철수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왜 홍준표가 만들어 놓은 청문홍답에 가가 있냐 이 말이지. 들으면서 반론을 잘 못했어요. 제가 참 답변하기 난감하더라고. 저도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입니다. 제게 가장 남는 이유가, 저도 그렇게 아쉬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후보님이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제가 못 물어봤으니까. 그리고 이 폴리버스에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안철수하고 관계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없었습니다. 제가 봤던 가장 가까운 사람은 닉네임 국민의당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을 봤는데, 그분은 여기 밑에 피아노 설치할 때 여기 딱 왔고 국민의당 닉네임 가지신 분이 딱 오고 피아노가 탁 등장했어요. 이게 그 프로그램적으로 그 구인했던 얘기 하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 어딘가에 가다가 민원센터 옆에 여기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말을 걸었는데요. 궁금한 게 있다고 마이크 좀 자꾸 이야기 좀 하자 이랬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 가장 첫 번 사람은 제가 이 폴리버스 안에서 저는 못 만났습니다. 제가 가장 봤던 사람 중에 안 후보님하고 가까웠던 사람은 안 후보님하고 악수하고 책에 사인 받으셨던 분,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님이 하셨던 말씀에 가장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플랫폼에 왜 안철수가 없느냐는 이 부분 가장 아쉬웠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 폴리버스에 아직까지도 생각이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폴리버스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정치 토론을 할 수 있는 어떤 미래적인 어떤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그거죠. 댓글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신문 기사 나오면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그거죠. 뭐죠 그거?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 댓글단 해가지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댓글 붙여가지고, 그 댓글로 여론을 움직이는, 그 다음, 문재인 후보 당선될 때, 드루킹, 이제 국정원 이렇게 사람을 안 한다 이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드루킹,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그걸로 자동으로 댓글을 딱 붙이는 거죠. 좋아요를 막 눌러갖고 변화시키는, 이런 어떤 여론을 움직이는 이런 정치가 과거의 정치였습니다. 근데 이게 킹크랩, 오케이. 킹크랩.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안 먹히니까 사람들이 이제 몸으로 뛰는 것 같아요. 카페 같은 데 이랬을 때 지지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신문 기사를 링크를 띄웁니다. 띄우면 거기에 이제 막 몰려갖고 킹크랩인지 뭔지 이거 사용하면 킹크랩 아니고 드루킹 아니 드루킹이 사용한 프로그램이 킹크랩인가요? 그러면 이준석 씨가 만들었던 그거 잡는 게 킹크랩 아닌가? 아니 드루킹 아닌가요? 그 프로그램이? 크라켄, 오케이. 이제 이해됐다. 그러니까, 드루킹 닉네임 쓰는 사람이 만들었는 그 댓글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킹크랩. 그 다음에, 이준석 씨가 지난 대선 때, 킹크랩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선전하려고 홍보했던 크라켄.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이게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몸으로 뛰는 겁니다. 인간 킹크랩 해가지고, 뉴스 기사를 하나 카페에서 딱 링크하면, 거기 몰려갑니다, 이제. 가갖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이제 수동으로 누르죠.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하루에 몇 개씩 누르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디 여러 개 한 사람이 두세 개 만들어갖고, 좋아요 막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100명 모이면,
이제 선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문 기사에 우호적인 댓글을 위로 끄집어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선점 효과. 그럼 이제 대다수 일반 사람들은 좋아요 많이 눌린 거를 보니까 주로 그죠? 아, 무사님 설명 잘해주시네. 댓글이 하루에 1인당 20개랍니다. 좋아요는 50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자기 뭐 친척 아는 사람 아이디까지 동원해 갖고 혼자서 막 하겠죠. 해 갖고 그 인간 킹크랩 총알이라고 합니까? 예, 와, 제가 많은 걸 배웁니다. 제가 카페 활동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을 도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번 대선 때까지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 기사, 기사도 또 이제 그렇죠. 언론사마다 자기가 지지하는 쪽이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언론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쪽에 우호적인 기사를 내보내게 되고 똑같은 사안에 또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언론은 또 그쪽에 또 우호적인 지지하고 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이게 과연 진짜 공정한 여론인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언론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사에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 우호적인 기사가. 그리고 제가 YTN 뉴스를 주로 보는데요.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패널이 두 사람이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국민의당 쪽 관계자하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나온다고. 근데 안철수 후보께서 뭔가를 했으면 이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누군가가 패널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없어. 누가 나오냐면 국민의힘 패널하고 더불어민주당 패널이 나온다고. 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기들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지. 이게 과연 민주주의 여론이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 전부 다 자기들 입장에서 본다고. 자기 쪽이 좀 유리하면은 안철수 뭐 잘했다 이랬다 이러고 또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막 비판한다고. 근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항상 안철수 정치를 이야기했거든.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패널들이 색깔을 입혀놓은 색깔 빨간색하고 파란색 패널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니까 안철수가 빨겠다 파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럼 뉴스 보는 사람 일반 국민들은 안철수는 왜 자꾸 빨개졌다 파래졌다 왜 왔다 갔다 이렇게 봐버린다고. 이 대한민국 정치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더욱 이제 미래지향적인 안철수 후보에 좀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계를 느꼈지만 대한민국 양당 정치를 타파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권 교체는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안 후보님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어쩔 수 없었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폴리버스에서 활동하면서 안타까운 건 있잖아요. 여기서 저하고 함께 같이 토론했던 미국에 계시는 미국에 지금 살고 계신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의외로. 그리고 그분들이 주로 보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을 봤을 때 안철수가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다른 후보는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당 후보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다. 예, 그래서 뭐 한님도 있고 도널드 당님도 있고, 그 다음에 KT, 워싱턴에 계시는, 연구소에 계시는 KT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 밖에서 보니까 이게 안철수밖에 없는데, 왜 저런 판단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폴리버스에서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셨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걸 느끼면서, 계속 뭐 안타까운 이야기면 자꾸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폴리버스는 그런 겁니다. 기존의 어떤 뉴스에 댓글 붙여서 여론을 조작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말도 안 되는 여론 정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카페 같은 이런 곳은 운영진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합니다. 이 얘기 전에도 한번 했던 부분인데, 제가
그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다 보니까 카페를 발견했어요. 안국모라는 카페가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이 운영 방침이라는 게 또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카페 운영 방침에 어긋나면은 경고를 먹거나 강퇴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저같이 그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그 카페 운영 매뉴얼을 보고 거기 맞춰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지.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또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는 사람인데 그 운영진이 요구하는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유튜브로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이제 그 구독자도 지금 550명밖에 안 되지만 그러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응원하다가 안국모에다 갔다가 그 영상 올리니까 안국모 영상이 삭제돼 버리니까 이 안 되더라고. 소통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카페는 나름대로 또 한계가 있어. 운영 방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온 게 여기입니다. 폴리버스입니다. 이건 진짜 자유롭더라고. 그냥 마이크 잡고 막 떠들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말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아까 그 이벤트 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6, 70명이 모여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나름대로 응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앞으로의 정치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폴리버스 같은 이런 공간. 누구나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마이크 잡기 그 부담스러우시면 옆에 채팅창에 나오듯이 이렇게 채팅을 글로 하시면 돼요. 채팅하시는 분하고 마이크 잡으시는 분이 서로 소통이 됩니다. 채팅글을 읽으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마이크 잡으면 항상 채팅글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목이 막 잠긴다. 잠깐만요. 앞으로의 정치는 이런 광장에서 이번 대선 때도 참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 코로나가 만연해가지고 난린데 그걸 그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수천 명 청중을 모아놓고 마이크 잡고 막 하더라고. 급한 건 알겠어요.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코로나가 창궐해갖고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는 그 시점에 과연 대권 후보들이 마이크를 잡고 청중 몇천 명씩을 그걸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끌어모은 느낌도 들잖아요. 빡빡하게 조밀하게. 코로나가 왜 그 대권 후보가 연설할 때는 코로나가 왜 영향을 안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됐다. 학교 수업도 비대면으로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지금 이런 그 가상 공간에서 폴리버스 같은 이런 이게 제가 봤을 때 아주 좋은 설레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쉽게 못 떠나고 계속 있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항상 정치에 대한 비판을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부담 느끼는데 일단 할 말은 할게요. 이 다큐멘터리 마무리 해야 되니까 정치적인 비판은 많이 했었습니다. 나하고 다른 이 현상이 일어날 때 문재인 정부 때 특히나 뭐 불공정 이렇게 해서 비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비판하는 게 제 목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5년 동안 제가 비판을 했지만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문재인 정부의 그 소리가 전달이 안 되더라고. 그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속 끓이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는 국민인데 내 목소리는 왜 그게 안 들리느냐 이 말이지. 뭐 뉴스 댓글 한번 쓰려고 그래도 그 뭐 국정원 댓글단이나 뭐 킹크랩 이 뭐 수만 개를 동시에 다 프로그램을 찍어보는데 내 한 사람의 그 의사표시가 전달이 안 되더라는 거지. 이 폴리버스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 지지자분하고 대화하다가 또 눈물 나게 그 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닉네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뭐라 했냐면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난 요번 말고 지난 대선 때 그 드루킹 그 킹크랩이 움직일 때 그때 안 후보님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이래갖고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당시 후보를 역전시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드루킹이 가동되는 그 시점에 그때 상황을 이제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더라고. 이제 혼자서 열심히 그 뉴스 기사에 그 열심히 댓글로 안 후보님 응원을 했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안 후보님 비판하는 글이 좋아요가 쫙 올라갔어. 저는 직접 못 봤지만 그런 표현으로 그래. 순식간에 쫙 붙으면서 그게 순위가 위로 쫙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그 당황했던 부분을 묘사를 하시더라고.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설 수 있는 이 50개의 좋아요 버튼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 많이 울었다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그랬는데 이 폴리버스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 후보님을 응원하는 이런 분위기에 오니까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저는 그게 폴리버스의 어떤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민주주의 사회에 그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데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요구사항을 이뤄달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 모든 국민들 5천만 국민들 모두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는. 그렇지만 적어도 그 누군가가 이 말하는 이 목소리, 어떤 정치적인 표현, 이걸 말할 수 있는 공간은 필요하다는 거지. 드루킹에 묻혔어도 안 되고 댓글 조작단에 묻혔어도 안 되고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를 조작시키는 그런 여론에 묻혀서 안 되는, 국민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표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 폴리버스의 이 공간은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일 떠드는 게 불과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지금 현재 13명 나오지만 이것저것 빼고는 한 10명 남짓 이 사람들밖에 없지만,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녹화를 떠가지고 제 그 마당올라낮에 올리면 조회수가 200~300명밖에 안 나옵니다. 비록 사람은 많지 않지만 누군가는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저는 제 나름대로 뭔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다는 의미를 느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폴리버스가 계속 존재했으면 하는 이유는 누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떠들든지 아니면 채팅을 하든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존재가 돼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기 밑에 닉네임 보시면은 폴리 이제 망하는가 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그 폴리가 이 폴리버스, 안철수가 만든 폴리버스가 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 안철수의 폴리버스는 문을 닫을지는 몰라도 망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누군가의 어떤 정치적인 가상현실 제2의 폴리버스는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간에서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가 나온다면 그 지도자가 앞으로의 대권을 잡을 수 있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철수 의원께서 이 폴리버스의 어떤 중요성을 느끼셔가지고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겠지만 바쁘신 분이니까 그분 나름대로 정치적인 또 그 관점이 있으시니까 그걸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경험해본 이번 대선에서의 폴리버스를 경험해본 그 느낌으로는 앞으로의 정치는 이러한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유세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염병이 창궐한 그 시점에 마이크 잡고 청중을 동원해서 떠드는 그런 구시대적인 정치가 아니고, 가상공간에서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때나 마치 BTS가 유명 연예인으로 뜨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아미들과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BTS 일거수일투족을 아미들과 공유하면서 그들이 하나의 어떤 그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서로 BTS는 아미들을 위해서, 아미들은 BTS를 위해서 서로가 아껴주는 그 마음으로 오늘의 BTS가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됐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폴리버스와 같은 이런 가상현실 속의 정치 발언장 이 공간에서 어떠한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인 후보가 나타나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소통하는,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는 달려가서 그 사람을 지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됐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이 아닐까, 지도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만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폴리버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겨놓고 싶은 먼 훗날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런 가상현실의 폴리버스, 제2의 폴리버스가 나와서 만들어진다면 그때 무사님하고 저는 무사님이 가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안철수 의원께서는 지금 바쁜 거 다 해결되고 나면 무사님한테 감사패 하나 줘야 된다. 안 그래도 제가 링크 하고 나서 안산모하고 제 유튜브 채널 두 군데 다 올릴게요. 이건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일단 안산모가 네이버 카페라서 영상 길이가 제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개로 쪼개진 거 합친 다음에 올라가는 대로 안 되면 제가 마당을 나와서 올려갖고 링크로 올리든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계셨던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제 좀 있으면 축구하니까 축구 시청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되겠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